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대기업 화학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 동성케미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디폼이라는 제품이 있죠. 놀랍게도 여기서 메디폼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이런 회사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내재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볼 건데, 사실 거래량이 요즘 많지는 않습니다. 완전 시장에서 거의 소외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반색할 만한 내용이 좀 포착이 되었는데, 그게 과연 주가로 영향이 끼칠지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타이틀 제목을 제가 승계 작업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나? 라고 이제 타이틀 제목을 잡아놨는데, 화학밥 먹던 기업들의 고질병 여기서도 당연하게 발생을 합니다. 제가 항상 이 산업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는 화학이라는 이 섹터 자체가 우리나라가 성장했던 도약했던 그 시기였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요때 이제 1세대 창업주분들께서도 이제 연세가 연로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드님이라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여기도 그래요. 그런데 이 승계 작업이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라고는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이게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 두 번째, 신사업 분야에 있던 바이오 플라스틱이죠. 오타가 좀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이 있고, 그리고 제네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메디폼이라는 회사, 메디폼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 제네웰이었습니다. 그게 동성케미칼의 계열사입니다. 시작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 도약을 조금 할 수도 있나라는 가능성 정도 내맺히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르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은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사실 크게 특이하게 알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정도라면은 저보다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내용을 좀 갖고 와봤고,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동성케미칼 요 회사가 이름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동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룹 내 지주사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실 이제 찐 지주사는 DSTI라는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요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오너 일가가 전부 다 소유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옥상옥 구조다. 요것도 좀 보면 되는데, 요건 어느 정도 이제 교통 정리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사 중에서 동성 화인텍이라고 우리들이 잘 아는 기업이 대부분 이거예요. 동성 케미칼을 알 정도면 동성 화인텍을 투자하셨다가 이 기업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고, 그래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동성 화인텍이라는 회사에서는 초저온 보냉제를 만들고 있어요. 초저온 보냉제에 들어가는 이 천연 액화가스의 단열재, 그러니까 액화가스를 되게 저온으로 놔야만 이제 되는데, 이 단열재를 만들어서 가스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네웰, 앞서 설명드렸죠. 이 메디폼,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 메디폼을 제네웰이라는 회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게 동성케미칼 계열사로 들어가 있다. 참 이 브랜드 가치라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메디폼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제네웰은 몰랐듯이 거기에 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요걸 주력 상품으로 바이오 쪽을 제품을 만들고 있고, 바이오라고 좀 보기에는 의료 보조기기, 보조 제품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화장품도 하고 있습니다. 더마 라인이라고, 이제 더마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뭔가 이제 바이오에 가까운 이 화장품 라인들, 요걸 이제 더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 라인들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DNK 캠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왜 빼놨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넣어놨는데, 금호 PMB라는 이런 회사와 합작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 PF 보드를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중요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이 동성그룹의 지배 구조를 좀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화학밥 먹던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동성그룹은 중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회사를 아드님에게 넘겨야 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이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님께서 72.39%의 지분, 그리고 백진우 동성케미칼 대표님 아드님이십니다. 그래서 27.61%의 지분을 이렇게 DSTI라는 지주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41.55%가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 동성케미칼 요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 여기서 동성와인텍, 제네웰, 동성TS 뭐 이런 전부 다 여기서 이제 돈이 다시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사회적인 질타를 받게 했죠. 그래서 현금 배당이 요 근래 많이 나왔던 이유가 요분들께서 이제 지주회사를 설립한 이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타임라인을 좀 보게 되면은 동성 코퍼레이션은 원래 구 동성홀딩스였고 그게 동성케미칼입니다. 현재 지분을 전량을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회사 하나를 설립했는데 그게 DSTI입니다. 한 그렇게 되니까 한 2017년도부터 이 회사를 승계할 작업은 돌입을 했다. 이 계획 자체는 한 더 되겠죠. 그래서 꽤 많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작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던 여러 가지 재료들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할 건데, 동성화학은 2021년도에 동성 코퍼레이션, 지금의 동성 케미컬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동성화학은 쓱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승계 작업 막바지 들어서면서 나오는 현상인 계열사 흡수 합병과 그리고 지주사의 지분 구조를 정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금 배당을 통해서 지분을 쪽쪽쪽쪽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될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 계획 자체가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분 정리만 그러면 다 끝나고 주가가 반등을 하나요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게, 예를 들어서 요 근래 이제 두산의 일을 보게 되면 핵심 알짜 사업들은 그냥 똑 떼버려서 분사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현금 흐름에 좀 편하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동성그룹이 자체가 하고 있는 산업이 메인 핵심은 여기에 맞거든요. 이 케미칼 사업, 동성 화인텍에서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현금은 대부분 나고 있는데 제네웰 우리 여러분 메디폼이 여러분 생각보다 시장에서 침투력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싹 돌려버릴 수도 있다. 이 정도의 가능성은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얘가 어떻게 주가가 상승을 했냐면은 이제 박스 쳐놓은 게 2000년대 이제 우리가 2021년, 2022년도 4월 달쯤이었죠. 가덕도 부산에 신공항이 들어선다라고 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쭉쭉쭉 올라갔어요. 그때 일단은 얘도 동성케미칼 또한 관련주를 이제 엮였는데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10중 팔고 이렇게 피레침 쏘고 빠지잖아요. 이걸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이걸 회복하는 경우는 몇 없는데 그간에 이제 회사의 패러다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만들었고 A로 주력 상품의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찍혔다라면은 그 A를 뛰어넘을 만큼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되는 그러한 재료가 나와줘야만 주가가 반색을 하고 완전 박스권을 뚫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죠. 대표적인 게 HLB가 되는 겁니다. 현대 라이프보트 구명정 만들러 해서 완전 제약바이오로 쫙 돌리면서 그냥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거듭났죠. 그런 것처럼 이 동성케미칼 또한 뭔가 이제 변혁의 바람이 불어야만 지금 투자하신 주주님들께서도 상당히 반색할 만한 소식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지분 정리가 거의 끝나야 돼요. 완전히 끝나야 돼요. 완전히 끝나고 한 몇 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나왔던 이제 현금 배당 혹은 그간에 쌓아놨던 유보금으로 신사업을 하던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강화하던 혹은 업황이 예상되던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화학기업 특유의 승계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는 조짐 자체는 보입니다만은 주가 상승의 여부는 현재까지는 미지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투자자의 관심은 사업 자체의 매력보다는 단순 테마성으로 끝나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성케미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